오늘은 딱 목격자랑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던 그 사건인데요. 남해 고속도로 실종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경남 진주시 인근 남해 고속도로에서 소형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약간 경사지고 물이 흐름이 조금 빠지는 데거든. 그때 속도는 한 60, 70km밖에 안 되지. 퍼붓는 빗속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은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을 수습하려던 견인차 운전기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온데간데 없고 차량만 덩그러니 있었던 겁니다. 운전석에 그 구두도 있을 거야. 손놓고 휴대폰, 지갑, 현금 다 있어. 처음에는 한 대 먹고 도망간 줄 알았지. 네,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해보면요. 2013년 5월 27일 밤 8시경에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에서 두 건의 교통사고가 연달아서 발생을 합니다. 1차 사고는 시속 140km로 달리던 외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받은 사고고요. 1차 사고가 난 지 5분 후 저속으로 달리던 소형차가 반대편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는 2차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출동을 했는데 이 외제 차량이 탑승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이 됐지만 소형차 운전자였던 중년 여성, 당시 55세였던 강임숙 씨는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종자 강임숙 씨를 제외하고 외제 차량을 운전했던 남편, 그리고 또 운전석에 같이 탑승했던 부인, 또 견인차 기사들이 이렇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 그렇다면 이 목격자들 가운데 강임숙 씨를 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가드레일을 받았던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중앙 분리대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증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어쨌든 운전자는 차량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내버리고서는 증발한 거니까 소지품도 다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소지품도 없이 어디를 고속도로 가운데서 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무지하게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외제 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가드레일을 받았을 때 에어백이 터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에어백이 터지자 그리고는 이제 차량이 충돌을 했으니까 가스 냄새가 꽤 많이 났었다. 이거를 이제 부부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견인차 차량의 기사들의 진술도 결국 차를 다 끌고 가는데 차 임자가 안 나타나더라. 차량 안에 그대로 우산도 있고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 우산을 갖고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우산도 그대로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리고는 신발까지 벗어놓고 그냥 여자가 계속 안 나타났다. 이게 이제 견인차 차량 기사의 진술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교통사고 당한 몸으로 그것도 소지품까지 다 놔둔 채로 사라졌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의 그 수사 방향은 어땠습니까? 두 차가 관계가 뭔가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면은 경위를 확실하게 진술을 해줘야 그래야 보험 처리를 할 때도 책임 부분을 규명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외제 차량에 부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작은 차량에 이제 기사가 있어야 책임 소재에 대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당시에는 견인차 기사들 중에 누군가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아무래도 차량 사고로 정신을 잃거나 한 여성이다 보니까 혹시 끌고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방향도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근데 이건 좀 더 놀라운 추리일 수도 있고 진짜 근데 경찰들이 견인차 기사를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인차 기사들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뭔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목격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한 명이 네.
이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가지고 달려왔던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인차가 이렇게 역주행을 해서 오다가 운전자를 혹시 차량 밖으로 이제 뭐 기어 나온 운전자를 사고를 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고 난 차량은 끌고 가되 사실은 이제 이미 사망을 하신 운전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차 주변만 계속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일은 흘러가고 뭐 의미 있는 증거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경찰의 이런 가설을 뒤집을 만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은 또다시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증거였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강 씨는 대구에서 볼일을 보고 진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강 씨 차량의 전면 유리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17분 뒤 사고를 낸 강 씨 차는 누군가 부딪힌 듯 유리가 깨진 상태. 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확인해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충격을 한 그런 가동 흔들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에 사람의 머리끝 두발로 보이는 그런 모발이 조금 더 끼어있을 거예요. 한 15가닥 정도 이렇게. 모발 색깔은 검은색이었고 약간 파마 머리인 듯한. 이 소형차 앞유리에 박힌 머리카락의 비밀, 이 국과수 감식 결과 놀랍게도 이 머리카락의 주인은 외제 차량에 탔던 아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머머. 그 소형차의 주인이 아니라 그 외제차, 다른 그 부부 차량이네요. 중에서 네네. 아내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두 차량이 각각 먼저 이제 외제차가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뭐 비가 하도 많이 왔으니까 네.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그냥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서로 독립된 사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형차가 그러면 왼쪽이 많이 망가져 있었잖아요. 네. 아까 보시다시피. 네. 그런데 왼쪽이 망가졌으면 왼쪽 앞 유리창이 깨져야겠죠. 네. 근데 문제는 앞쪽 유리창은 오른쪽이 파손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까 이제 밖에서 안쪽으로 무엇인가가 부딪혀서 네네. 유리창이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파이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에서 강 씨가 사고 끝에 밖을 향해서 부딪힌 게 아니고 바깥에 있던 어떤 물체가 안쪽을 향해서 튕겨져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리창에 머리카락 아까 15가닥이 붙어 있었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죠. 네. 그 15가닥이 누구의 머리카락이냐. 강 씨, 운전자의 머리카락이다.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게 뭐 궁금증이 발생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가드레일을 받은 외제차의 여성, 아내, 승객석에 있던 네. 아내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또 진짜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제대로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아, 이 머리카락이 사실은 이 소형차의 운전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옆에 세워져서 사고가 났던 가드레일을 받았던 그 차량의 승객석에 타고 있던 그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도로 변상에서 이 승객석에 타고 있던 이 아주머니를 가드레일을 받은 소형차가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그러면 차량에 부딪혔던 기억이 있으시냐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니다 나는 차량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차를 그냥 대각선적으로 급히가더라는 거죠. 바로 그 사고 난 위치에 와가지고 급히가지고 바로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강 씨 차와 부딪히지 않았다고 사고 난 그 차를 부딪히는 게 그선이 없지요. 사람 형체는 보셨나요? 안 보니 피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사고를 냈던 부부가 이렇게 현장 증거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니까 경찰은 이번에는 이 1차 사고를 낸 부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소형차가 일단은 1차 사고 현장이 뭐 나니까 외제차가 이제 들이받으니까 그 현장을 피하려다가 그럼 막 주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외제차가 사고를 내니까 튕겨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었는데 중앙분리대를 꽝 뒤늦게 이제 박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 씨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왔을 거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자기의 이제 사고의 책임이 결국은 이 외제차 차량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렇게 따지자 결국에는 이 따지러 온 이 소형차의 운전자를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가능성이 그 다음에 등장.